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김진영입니다. 3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이 열리는데요. 오늘 시장이 꽤 흔들립니다.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종이 모두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지수 전반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비중이 높은 대형주들 위주로 하락이 많이 나옵니다. 코스피 일중 차트 보고 계십니다. 1990선에서 시작을 했던 코스피 지수가 1980선까지 이탈하면서 지금 197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장중한 때 1965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죠. 1%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하락의 원인은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이 4천억 넘는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매도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1조 4천억이 넘는 매도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떨어뜨리면서 시장이 힘을 잃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1245억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에 반도 못 미치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은 그나마 견조합니다. 0.03% 강보합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51억 매수, 기관은 161억 함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하락합니다. 하락폭이 큽니다. 1.4%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장중 내내 130만 원 퇴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현대차가 2% 넘게 떨어지고 시총 비중 한 15개 종목 상위로 나래비를 세워도 네이버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 넘게 떨어지고요. 기아차 2.8% 넘게 떨어지면서 54,3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견조합니다. 셀트리온이 2% 이상 떨어지지만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CJ홈쇼핑 같은 종목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홈쇼핑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 좋죠. CJ홈쇼핑뿐만 아니라 GS홈쇼핑도 1.4% 이상 오른 24만 9천 원대. 오늘 코스닥 시장의 가장 눈에 띄는 종목 다음입니다. 절치부심하면서 오늘 7.8%까지 오르면서 10만 원권을 바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1.4% 떨어진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129만 6천 원대까지 오늘 내려갔었습니다. 5월 말까지 149만 5천 원, 150만 원대까지 찍었던 삼성전자입니다. 그 이후로 지배구조 개편 여러 가지 안개 속에 접어들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됐습니다. 최근 3일간 낙폭이 아주 컸었고요. 삼성전자 149만 원대에서 130만 원대까지 큰 폭으로 내려앉았죠.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영업이익에 훨씬 못 미치면서 8조 이하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삼성전자 하락세가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같은 그룹주 내에 있는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이제 2.5%까지 매각을 했죠. 500만 주를 매각을 하면서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가치 우려가 커져가고 있고요. 오늘 3% 이상 갭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최근 4일 내내 삼성생명이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을 모두 잃어버리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만 1,000원까지 삼성생명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앞서서 살펴봤는데요.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죠. 7.8% 이상 오릅니다. 오늘 일중 차트거든요. 94,800원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강세를 나타나면서 10만 7천원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캔들 차트 확인해 보시죠. 다음과 카카오가 인수합병한다라는 소식 이후로 거래 쟁지된 이후로 주가가 좀 올랐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한가 갔다가 주가가 차익 실현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그 이후로 바닥권을 계속해서 견디다가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나면서 7.8% 오른 10만 2,100원대까지 오르고요. 기관이 먼저 샀었습니다. 그 이후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함께 들어왔고 오늘 장중에 기관에 곧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점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 게임빌, 썬데이토즈가 14% 상한가까지 올라갔었고요. 게임빌도 강세를 나타났었던 하루입니다. 오늘도 썬데이토즈가 7.6%까지 오릅니다. 컴투스가 3.6% 오르고요. 위메이드 1%, 조이시티 1%, 게임빌도 0.09%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장을 마무리합니다. 2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마감 중계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우성 팀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금일 코스피 예상 체결 주수는 현재까지 해서 1965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종가상으로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1965포인트라면 오늘 저가 수준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업종별로 하락권을 놓고 본다면 가장 많이 하락한 게 전기전자 업종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하락한 게 운수장비 업종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차운단, 그리고 우리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군 중심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불안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사실은 2000포인트가 회복하지 못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하락은 하락입니다. 따라서 주말을 맞이하는 이 마음에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를 때는 강보합 수준으로 찔끔찔끔 올랐던 시장인데 하락할 때는 항상 1% 이상 넘게 내립니다. 시장이 2000선 밑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그나마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소폭 플러스권으로 동시호가 진입했습니다만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마이너스 0.5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등을 중심으로 일단 동시호가 대비 하락폭이 좀 커지거나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약보합권이나 보합권 정도 선에서의 마감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만큼은 사실 상승이나 양봉을 바랬습니다만 물론 코스피 대비해서는 양호했다고 할지라도 조금 그 양봉에 있어서는 버거운 모습을 보인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총 비중 순위 1위부터 30위까지 네이버와 KTNG만 빨간불을 켜고 동시호가에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금요일 시장 좀 무겁게 닫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경 그리고 슬림화 전략도 이번 주 좀 주말 내내 세워보셔야 할 것 같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을 큰 비중으로 떠받치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관련주들이 힘을 잃으니까 시장 역시도 버티지를 못합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도 그리고 현물, 선물 시장에서의 동반 매도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오늘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종가가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 1.2%까지 떨어집니다. 저가가 1965선이었거든요. 1968선까지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동시호가 진입하기 전까지 빨간불 강보합을 유지했던 코스닥 시장 역시 하락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536.69포인트로 오늘 시장 마감됩니다. 선물 시장은 1.4%까지 빠지는 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이슈들, 종목들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가보죠, 정은성 팀장님. 네, 코스피의 안타까운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됐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보합권, 그러니까 강세가 단기 고점에서 혼조세로 마감됐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1% 이상 하락을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고, 종가상으로는 1970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마저 지키지 못했던 상황이었었는데, 결국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즉 선진국의 경제 성장이 국내 증시에,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과 더불어서 글로벌 대형 IB은행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에서 약간은 보수적 시각으로 시각이 전환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 전환이 결국은 오늘 시장의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냐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무려 4,534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이건 현물 시장에서만입니다. 반대로 선물 시장에서는 다시 1조 5천억가량 매도를 했었는데, 양 시장을 합한다면 약 2조 원가량의 순매도가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내에 이렇게 규모가 크게 매도한 적도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 전기전자 업종이면 무려 2천억 이상 매도를 한 상황이 결국 우리 시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전기전자 업종이 그대로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외에 운수장비 업종과 통신업, 금융업종까지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을 붕괴시키는 현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투신권을 중심으로 1,880억 정도 매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물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투자 심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종목별로 놓고 본다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283종목이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524종목.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1.29% 정도 상승을 했을 뿐, 대부분 많게는 3%, 작게는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
특이 종목을 찾기도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들 내리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도 말하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거의 없는데 그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아보면은 광명전기와 선도전기가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카자흐스탄에 19조 원 규모의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그 외 한진해운홀딩스가 인적 분할 이후 재개 첫날에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넥센타이어가 르노그룹 계열 브랜드인 디치아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 소식에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태평양물산 역시 최근에 꾸준히 강했었는데 글로벌 OEM 사업 확대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대한해운과 한샘, 삼위각기, 아모레퍼시픽 등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과 2분기 실적 호조 전망이 신고가를 경신했고 비단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아모레지도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승한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은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은 거의 대형주는 비켜간 상황에서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확실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상승의 이유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좀 크게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기가 2.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우려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신저가를 이어나가는 모습이고요. 롯데케미칼도 3%가량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2분기 실적 우려감에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점, 그리고 동국제강이 유상증자 발행 가액 결정 이후에 신저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오늘 시장 특징이고요. 그러나 오랜만에 거래를 재개했던 동양이 다시 한번 하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우려가 날로 깊어지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 찾기가 더욱 어려웠던 시장입니다. 특별한 뉴스를 가지지 않은 종목이라면 대부분 대형주는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마감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시아 증시 여타 다른 증시들은 어떻게 마감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 다 보합권 혼조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유달리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일본 증시는 장중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보합권 혼조 장세 움직임 보였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0.08% 하락한 15,349.42포인트에 장 마감하면서 시장에서의 방향성 없는 혼조 장세를 좀 이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 0.33% 하락한 2017.08포인트의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다시금 2000선 부근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IPO 재개 등 시장에서의 수급 악화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증시 하락세는 좀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HSBC 제조 PMI 지수 발표 등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런 영향에 따른 증시가 관망세 속에서 약세 움직임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좀 견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눈에 띄었고요. 시총 비중 상위 종목들 가운데 다음 같은 종목들도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나왔는데요. 특징 종목들 확인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코스닥은 그래도 그나마 좀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역시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점은 조금 유의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체들은 급등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핸드셋 업체나 자동차 부품주들은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관련된 대형주들의 급락 혹은 또 흔들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지금 셀트리온이 2.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출회된 영향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홈쇼핑주나 서울반도체는 양호한 플러스권의 흐름을 보였고 다음이 7%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카카오와의 합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외국계 창구를 통한 장중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우하이텍은 반대로 2.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자동차주의 좀 주가 부진 영향으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오늘 서흥이라든지 내추럴엔도텍과 같은 건강 캡슐이나 관련된 기능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시장 대비 꽤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내추럴엔도텍은 5%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특징적인 종목들도 함께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앞서 화장품주들의 강세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ACT와 그리고 코스온 등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ACT의 경우에는 주로 이 홍삼 추출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아모레퍼시픽 쪽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쪽에서의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게 되면 일단 이 종목도 함께 동행하는 그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역시 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었고요. 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온의 경우에도 5.4% 정도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산 공장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기존의 기초 화장품에만 소위 쏠려 있었던 포트폴리오가 이제는 색조 화장품 쪽으로 이제 믹스를 다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강하게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또 화장품 원재료 업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랜드도 시장 대비 강한 상승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해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삼천리 자전거가 금일 3% 이상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해외 IR이 오늘 좀 종료가 되고 그에 따른 향후 수급에 있어서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썬데이 토즈 되겠습니다. 금일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주도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썬데이 토즈는 8%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신작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기대감,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흐름까지 유입되면서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짚어드리겠고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더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 종목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0.18% 오르면서 달러당 1,020원 60전 근처 고가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상황 자세하게 코스모 자산운용 오현석 상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장 막판의 원달러 환율 상승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외 주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개입 가능성은 상당히 작아 보이고요. 엔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율적인 반등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원달러 환율 하락 국면에서 1,020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데요.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의 견고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1,020원을 장 막판에 상회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 달러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고 제가 종종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유로화, 달러화는 각각 박스권의 하단과 상단을 확인하고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FOMC의 결과가 전일 미국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결과 글로벌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상당히 좀 많은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균형 가격이 1,020원에 수렴하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성급하긴 하지만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락되는 시점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금일 해외 투자자의 원화 자산 순매도 규모가 커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018원대 중반에서부터 달러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화 매수 포지션의 축소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기대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폭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원달러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대체로 1,020원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대체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현석 상무와 함께 외환시장 마감 동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급 한번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수급이 제일 문제였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게 나왔는데요. 네. 수급 특징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증시를 이끄는 가장 큰 축은 수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누가 매수를 해주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시장을 이끄는 단어 중에서는 외바락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4,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이 중에서도 전기전자업종이 2,300억, 화학업종이 450억, 그리고 금융업종과 통신업종,
운수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출회했던 하루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NC소프트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5월 10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NC소프트에 대해서 매수를 기조를 꾸준하게 이어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 주가의 상승 탄력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닥권에서 NC소프트를 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NC소프트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현대차 우선주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매수 상위 3번째, 4번째로 들어가 있다는 점, 배당에 대한 어떤 부분을 노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매도하던 하나케미칼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5위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중공업과 오늘 3% 정도 하락했던 롯데케미칼도 그 뒤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를 했던 종목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중심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매도한 게 삼성전자고요. 그 두 번째가 SK하이닉스가 되는데 오늘 큰 폭으로 매도로 전환했다는 점, 앞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 움직임을 우리가 면밀히 확인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삼성생명과 SK텔레콤, 현대차, 현대중공업, LG건강, LG화학 순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던 하루였고요. 오늘 그래도 반가운 게 있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를 했다는 점이 그나마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삼성전자이고요. 그 뒤를 바로 네이버가 바짝 뒤쫓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 투자자들 매수세가 들어옴으로 해서 네이버가 오늘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였고 LG화학과 SK텔레콤, 삼성생명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코웨이와 SKCNC가 매수 상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고요. 또 하나 기아차가 NC소프트, LG전자, 삼성 SDI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대차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 환율의 영향에 따라서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동차 업종군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것은 환율이 움직이는 여파가 결국 전기전자 업종보다는 자동차 관련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인 역할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의 수급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내수주들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시장이고요. 오늘 시장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주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도 엄청난 매도를 했습니다. 1조 5천 원 가까이 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들입니다. 선물 시장 분위기 지금 선물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260선에서 시작을 했던 9월물 선물 지수고요. 1.58%까지 내려갑니다. 장중에 256.25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와운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자라는 송병준 파트너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맞아떨어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 하락하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오늘은 저도 조금 생각보다는 좀 깊이 있는 좀 하락이 좀 나타났다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선물을 좀 매물적인 폭탄을 좀 대규모로 좀 쏟아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물 매도세가 커진 것은 뭐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림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좀 덜 쓴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두 가지가 지금 문제입니다.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던 260선이 일단 이탈됐다는 것, 그리고 매물선이었던 부분을 신규 미결제 약정을 포지션을 가져오면서 지수를 깨버렸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중첩돼 버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두운 곳으로 좀 밀려나가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들의 액션이 문제인데요. 일단 뭐 해외 증시의 움직임과 좀 별도로 디커플링 형태로 시장을 좀 밀어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중요한 것은 종가상에도 미결제 약정 청산을 약 400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 남아있는 미결제 약정이 13,000계약으로서 실질적인 금액은 약 신규 자금이 1조 5천억 원 이상 투입된 상태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고, 이렇다면 다음 주 초까지 일단 분위기는 무겁게 흘러갈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뭐 주말이라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일단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너무 깔려버렸기 때문에요. 일단 월요일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날 지금 신규 미결제 약정 들어왔던 부분이 청산이 나간다라면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급반등은 하지 않겠지만 상승 쪽으로 다시 포인트는 잡을 수 있겠지만 현재 들어온 자금의 성향과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주말 동안 좀 연구를 깊게 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 자금들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 자금들의 분위기가 일단 시장을 확 누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생각을 좀 배제하시고 외국인 투자들의 신규 자금에 대한 분석을 한 이후에 방향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운의 송병준 파트너와 선물시장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자, 허현정연구원 연결해서요. 수급 특징주 아주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 탑픽은 금일 서울반도체였고요. 기관들은 CJ 오쇼핑이나 게임빌 쪽으로 매수를 해줬습니다. 요즘 특징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매수 상위에는 주로 제조업종보다는 그 외 컨텐츠나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별 시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사실은 1968포인트 선에서 지지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하지만은 이동평균선을 차례대로 다 이탈해버렸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지선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시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000포인트를 못 넘어서는 자리, 주식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넘어설 자리를 못 넘었으면 폭락이 나타나는 게 과거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인데 이번에 역시 똑같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예전에는 계속해서 폭락으로 이어졌던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폭락을 유발시킬 만한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인 흔들릴 뿐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날 가능성은 크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온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패턴을 살펴보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매수를 좀 확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중소형주에서 투자 금액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간단히 몇 종목만 언급을 해드리면 GS건설과 대상, 넥센타이어, LG이노텍, 대한항공 등이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볼린저 밴드 중간값 계속 부딪히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초반에 뚫어내는지에 대한 여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함께해 주신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허윤정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금요일 시장 마무리 함께 했습니다. 마무리가 좀 무겁게 끝이 나서 마음이 좋지 않네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한국경제TV 함께 세워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